여러분, 한때 세계 10대 부자 나라였던 곳이 어떻게 끝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아르헨티나의 정말 드라마틱한 경제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광과 좌절, 그 모든 것을요. 날 위해 울지 마세요, 아르헨티나. 다들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노래 가사가 그냥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에요. 한때 정말 찬란했던 한 나라가 겪어야 했던 그 상실감, 그 고통의 역사를 암시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 한 문장에 아르헨티나의 모든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극명한 차이죠? 한쪽은 20세기 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대 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 다른 한쪽은 오늘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제 위기에 허덕이는 모습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뒤바뀌어 버린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아르헨티나가 정말 잘 나갔을 때 그 부와 희망으로 가득 찼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때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후만 해도요, 아르헨티나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도 없이 펼쳐진 비옥한 땅에다가 파도 나오는 천연자원까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잠재력은 미국과 거의 동급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니까요. 이게 그냥 희망회로만 돌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세계 10대 부자 나라 반열에 오르면서 그걸 딱 증명해냈죠. 지금도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보면 그 시절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클래식한 건물들이 질비한데 이게 바로 그 황금기에 살아있는 증거 같은 거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나라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버린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경제 쇠퇴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시점이죠. 번영에서 쇠퇴로 가는 흐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분명히 번영과 안정을 누렸는데 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정치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타는 바로 페론 대통령 시대입니다. 이때 포퓰리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나라 경제에 튼튼했던 기반이 정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아르헨티나의 운명을 갈라놓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펼쳤던 페론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들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이게 아르헨티나 경제에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아르헨티나는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 경제 위기가 같이 오는 이른바 남미병이라는 말의 원조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까지 달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요, 정말 아르헨티나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계속 혼란에 빠져있던 아르헨티나가 1990년대에 들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말 엄청난 도박을 하나 합니다.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 도박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통화위원회 제도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가진 미국 달러만큼만, 딱 그만큼만 페소화를 찍어낼 수 있게 아예 법으로 묶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였어요. 아이디어는 단순했어요. 정부가 돈을 함부로 못 찍어내게 만들면 이 미친 물가도 잡히지 않을까? 바로 이 계산이었죠.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게 한동안은 먹혔습니다. 이 통화위원회 제도 덕분에 정말 살인적이었던 초인플레이션이 거짓말처럼 잡혔어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는 진짜 꿈에 그리던 안정기를 맞이합니다. 거리는 다시 활기를 찾고 사람들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위기가 드디어 끝났구나 하고 안도하면서 희망을 품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잠시나마 경제를 안정시켰던 바로 그 처방이 얼마 안 가서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을 드러내면서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도미노처럼요. 자, 보세요. 첫째,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르헨티나 페소는 달러에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페소 가치도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 치솟아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르헨티나 물건값이 너무 비싸져서 수출이 안 되겠죠. 수출은 막히고 수입은 계속 늘어나니까
엄청난 무역 적자가 쌓이면서 경제 전체가 그냥 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려고 썼던 약이 오히려 경제의 숨통을 조여버린 꼴이 된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계속 돈을 흥청망청 써댔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통화 문제 때문에 힘든데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결국 이 실패는 아르헨티나를 국가 부도와 위기라는 정말 잔인한 굴레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죠. 이 영향이 얼마나 컸냐면 심지어 축구 경기장에까지 미쳤다니까요. 네,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경제 위기가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거의 영혼이나 다름없는 축구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왔습니다. 이 일화를 들어보면 경제 위기라는 게 그냥 뉴스에 나오는 딱딱한 단어가 아니라 한 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때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경제 위기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경기에 나섰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결과는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예선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죠. 이건 그냥 축구 경기에서 진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고통이 국민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앗아간 그런 상징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8년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때 요청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70억 달러. 이건 IMF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제금융이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액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때는 정말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 아르헨티나. 과연 이 지긋지긋한 위기의 굴레를 끊어내고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